최근 다시 XRP ETF 승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얘기들이었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실제로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ETF라는 게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는 공식 통로라는 점에서 이런 변화들이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XRP ETF에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가 뭔지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으로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소통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대한 내용이나 투자와 관련된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 중이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별다른 조건은 없고 그냥 들어오셔서 활발히 활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혹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SEC가 승인한 GDLC 현물 ETF는 기존의 비트코인 ETF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하나만 담긴 ETF가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가 함께 들어있는 포트폴리오형 상품인데 그 안에 XRP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GDLC에 담긴 자산 비중을 보면 비트코인이 약 70%, 이더리움이 약 20% 정도고요. 나머지 10%는 XRP,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XRP는 약 4.8%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솔라나는 2.5%, 에이다는 1.6% 정도 비율로 잡혀 있어요. 이 수치는 매일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체로 이 정도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ETF가 단순 보유형 펀드가 아니라 현물 기반이란 점입니다. 즉 투자자가 ETF를 사면 실제 시장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매수해서 보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수 수요가 생기고 가격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XRP에 대한 ETF 관련 논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실제 매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건 꽤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리플과 SEC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미국 법원에서 XRP를 비증권으로 인정한 전례가 생겼고 그걸 바탕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씩 XRP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ETF라는 건 아무 코인이나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제도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걸 뜻합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SEC와도 오랫동안 충돌했던 회사인데 이번에 SEC가 이 GDL ETF를 승인해줬다는 건 내부적으로도 암묵적인 정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GDLC가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ETF라는 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거래소에 상장됐고 일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누가 XRP를 직접 사지 않더라도 이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생긴 거죠. 이건 리플이 추구해왔던 목표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리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반 투자자보다 기관 위주로 시장을 키우겠다고 말해왔고 그 전략의 연장선에서 이번 ETF 승인도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GDLC에 담긴 XRP 비중이 4.8% 정도 된다는 건데 이건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수치입니다. 2022년이나 2023년 초만 해도 XRP 비중은 2% 안팎이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그레이스케일 내부에서도 XRP를 다시 적극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ETF 구성 자산의 비중은 매일 시장 가치에 따라 조정되긴 하지만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꾸준히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XRP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인으로 인해 XRP 단독 ETF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자극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단독 ETF에 이어 다중 ETF에 XRP가 포함됐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도 XRP 단독 ETF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블룸버그의 ETF 승인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꽤 주목할 만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현물 ETF가 95% 확률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이 분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지금 SEC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무자나 전문가 입장에서 파악한 뒤 나온 평가라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솔라나는 유럽에서 ETP 형태로 출시됐고 XRP 역시 GDLC 같은 미국 내 다중 ETF에 일부 편입된 상황이라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제 단독 ETF 승인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SEC는 개별 코인 ETF 승인에 대해 전례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줬다면 그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다른 자산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이제는 SEC 내부에서도 선별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XRP는 어떠냐? 이미 미국 연방법원에서 비증권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걸 근거로 SEC가 이 코인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SEC 입장에서도 XRP를 계속 예외로 남겨둘 경우 소송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리플 측은 이미 미국 내에서 일부 거래소 상장 재개, 기간 유통, 해외 거래 허용 같은 근거로 SEC가 더는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라이트코인도 상황은 비슷해요. 솔라나는 디파이, NFT 쪽에서 실제 활용 사례가 많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구조 덕분에 규제 대응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망은 단순히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한 말이 아니라 블룸버그 ETF 전문팀 전체가 공동 분석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XRP나 솔라나 단독 ETF가 언제 나오느냐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결국 SEC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SEC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언제나 정치적 후폭풍과 시장의 반응입니다. 이전에도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 미국 시장에서 ETF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그걸 통해 승인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XRP나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목할 건 ETF 승인 가능성이 95%라고 평가된 게 지금 이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SEC와 리플 간 소송이 정리되는 분위기, 그레스케일 GDLC ETF 승인, 기관 투자 확대 분위기 등 여러 조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95%라는 수치가 나온 거지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분석은 없었어요. 즉 지금 ETF 승인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시장에서 추측하는 카더라가 아니라 SEC 내부 분위기나 판단 기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이라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먼저 승인될지 예상하는 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블룸버그가 이렇게 높은 확률을 제시한 건 그냥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SEC가 XRP랑 솔라나 ETF에 대해 실제로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낸 ETF 신청입니다.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와 솔라나 현물 ETF를 정식으로 신청했고 SEC는 여기에 대해 7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검토가 아니라 이미 공개 의견 청취 절차까지 시작됐어요. 이 말은 내부에서 심사가 끝나고 이제 외부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SEC가 이 절차를 공식화했다는 건 진지하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었죠. 글로벌 전통 자산 운용사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편이고 특히 미국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원만한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XRP와 솔라나를 대상으로 ETF를 신청했다는 건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확신이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SEC와 비공식적으로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보면 ETF의 기본 구조는 앞서 승인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와 유사합니다. 즉 투자자들이 이 ETF를 매수하면 실제로 XRP와 솔라나를 시장에서 매입해서 보유하게 되는 방식이고 보관은 신탁 방식으로 별도로 관리됩니다. 특이한 점은 두 자산을 각각 개별 ETF로 나눠서 신청했다는 건데 XRP ETF와 솔라나 ETF가 따로 존재하고 각각 별도로 심사를 받게 돼요. 이런 방식은 SEC의 승인 부담을 낮추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종목을 엮은 복합 ETF보다 개별 승인 방식이 내부 절차상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SEC는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 7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고지한 상태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일정에 대해 꽤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GDLC ETF 승인과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긍정적인 전망들이 겹쳐지면서 이번 신청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승인 일정이 아까 7월 말로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내일 7월 3일 SEC에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XRP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SEC가 불확실성을 핑계로 거절하기가 애매해지는 시기입니다. 결국 ETF 승인은 시장 수요가 아니라 SEC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달린 건데 지금처럼 리스크가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프랭클린 템플턴의 신청도 거절할 명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건 프랭클린 템플턴이 단순히 ETF만 노리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에도 적극적이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결제 기술 쪽으로도 관심을 넓히고 있어요. ETF는 그중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고 그걸 통해 제도권 투자자들의 접근을 넓히면서 실제 유동성을 늘리는 구조로 가겠다는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SEC가 승인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들도 결국 기관 참여를 늘리는 도구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XRP, 솔라나 ETF 신청 역시 같은 방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7월 말에 가시화될 예정이고 만약 통과된다면 XRP 단독 ETF가 정식으로 미국 시장에 등장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ETF 관련 이슈들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XRP가 다시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냐 없냐 그 기준전이 되는 흐름들이죠. 이제 7월 말이면 SE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드러납니다. GDLC 승인, 블룸버그의 95% 전망,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공식 신청까지 조건은 이미 다 갖춰졌고 SEC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영상보다는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두었고요. 들어오시면 거시경제나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려드려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 중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소송도 ETF도 이제 곧 머지않은 듯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좀 빠르게 결정을 해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바심 내지 마시고 더욱더 안전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